안녕하세요. 낭낭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레전드 괴담, 고양이와 새우깡을 들고 왔습니다. 레전드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 저는 최근에 이 이야기를 처음 보게 됐어요. 저처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테고 제 입으로 다시 듣고 싶은 분도 계실 테니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학교 1학년, 20살 때 우리는 여름도 됐고 방학도 됐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경기도 외곽의 계곡에 놀러 가고 싶었어. 이제 막 방학했으니 뭐 돈을 벌어봤겠어 어땠겠어. 그래서 그냥 용돈 타가지고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펜션을 하나 잡으려고 했거든. 와, 근데 성수기에 묵을 데가 없는 거야. 가격도 너무 비싸고. 특히나 우리는 주말에밖에 시간을 맞출 수 없었는데 주말에 2박 3일 성수기 펜션값. 와, 너무 비싸가지고 묵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막 뒤져가면서 가격에 맞는 숙박업소를 찾기 시작했지. 민박집도 포함해서.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민박집을 하나 발견을 했어. 이게 뭐 그 민박집 홈페이지가 정식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민박집 리스트 좌라라라락 있고 그 옆에 가격대 그냥 좌라라라락 펼쳐진 좀 뭔가 허술한 홈페이지 있잖아. 심지어 그런 거에서 찾은 건데 전화를 해보니까 예약이 비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었지. 경기도라고 해도 너무 외곽이라서 그런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행지 감성은 절대 안 느껴지고 완전 그냥 시골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 동떨어진 허허발판의 시골이라는 느낌이었지. 민박집은 진짜 산 속에 있었는데 사장님 부부가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이랑은 또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뚜벅이들은 굉장히 만족했어. 사람들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끼리 놀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어.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고 다들 들떠 있었거든. 그 민박집은 기역자형으로 생긴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꽤 넓은 거야.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민박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묵는다고 하셨고 그래도 오후 11시까지는 우리가 묵고 있는 민박집의 별채에 계시다가 주무실 때 이동을 하신다고 하셨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자들끼리 있는 그 민박집에 어른들이 하나도 없이 우리끼리 하루를 보낸다는 게 좀 위험하다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밤새도록 어른들 없이 신나게 그냥 놀 생각으로 오히려 잘 됐다 라는 생각밖에 못했었던 것 같아.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어른들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진짜 처음이었으니까. 민박집이 많이 낡고 더럽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가격에 찾을 수 있었던 게 감지덕지한 거였고 과장 조금 보태서 거의 뭐 독채 펜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진짜 신나 있었어. 짐을 이렇게 놓고 둘러보니까 기역자 형태로 집이 돼 있다고 했잖아. 주변에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같은 게 좀 앞에 앞마당에 놓여져 있었고 뒤에는 수풀이 굉장히 자라 있어가지고 그냥 숲이나 다름없었어. 그 당시에는 조금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부분이었는데 주택 구조에서 왼쪽 아래쯤에 지하 창고 같은 게 있었거든? 그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었고 왜 옛날 한옥집에서는 항아리 보관소라든지 창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곳들이 꽤 많잖아. 학교 체육관 창고 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창고의 폭이 성인 여자가 팔을 쫙 벌렸을 때 넓이 정도? 아주 작은 창고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짜 별 생각이 없었고 비료나 그런 잡동사니들 넣는 곳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말았지.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였어. 우리가 저녁에 앞에 평상 같은 게 있는데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방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과자 뜯어 먹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벌써 후딱 가더라고.
낮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너무 신나게 했는지 다들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TV에서 방영하는 터미네이터 보면서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야옹야옹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있지. 소프라노 톤으로 완전 발악하는 소리. 그때가 벌써 12시가 넘은 시간이어가지고 밖이 완전 조용하고 그냥 벌레 소리 정도만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고양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야, 어디서 개랑 고양이 싸우나 보다. 우리는 그냥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냥 웃고 넘겼지. 나랑 2명 정도 총 3명이서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 밖으로 나왔거든. 근데 마당에 있는 평상 있잖아. 그쯤 가니까 고양이 울음소리가 딱 그치는 거야. 우리 보고 놀랬나? 그래서 열심히 고양이를 찾아봤는데 고양이는 보이지 않고 그냥 너무 어두워가지고 다시 다들 들어왔어. 그런데 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가 또 미친 듯이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들었어.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시끄러워! 이랬는데 그걸 들었는지 딱 조용해지더라고. 이제 좀 살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TV 보다가 1-2명씩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그냥 눈이 막 감기더라. 나도 막 선잠에 들었는데 또다시 고양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쌍욕하고 싶은데 동물이 무슨 죄니. 참고 억지로 잤다?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 아침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짜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아줌마한테 얘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줌마 아저씨 오셨을 때 얘기를 했거든? 아주머니 여기 근처에 고양이가 엄청 시끄럽게 울어요. 저희 진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고양이? 요즘 안 그러더니 사람들 왔다고 신났나 보다. 이러시길래 여기서 키우는 고양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너네 밤에 뭐 벌레 안 물렸어? 잘만 했어? 하면서 그냥 말을 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었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어두워지는 거야. 민박집으로 돌아왔지.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 끓여 먹고 근데 또 그 타이밍에 고양이가 우는 거야. 야, 또 시작됐다. 이때다 싶어서 저 고양이 소리예요 라고 말하려고 별채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갔어. 근데 벌써 퇴근하셨더라고. 아직 10시였는데. 그래서 마당으로 나온 김에 고양이를 찾아보려고 핸드폰 후레쉬 비치면서 친구 2명까지 불러서 그 집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거든. 이게 고양이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고양이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지하 창고 있잖아. 그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안에서 울어댔으면 철문 바깥까지 소리가 들릴까? 갇혀있는 거 아니야? 고양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섭기는 한데 창고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을 했어. 나는 무서우니까 깡따구 좋은 친구 앞에 1명 딱 세우고 뒤에 친구 1명 딱 세우고 그렇게 나는 가운데에 껴서 창고 문 앞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갔어.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를 두고 고양이 소리가 엄청 들려오더라. 앞에 있는 친구가 문을 두드렸는데 갑자기 소리가 멈춰. 야, 고양이 깜짝 놀랐나 보다. 야, 놀래키면 어떡해. 우리는 셋 다 깔깔거리면서 나는 고양이한테 새우깡 주려고 막 봉지를 흔들었어. 야옹아, 나비야, 나와서 깎아먹자.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거든.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어. 열렸다기보단 문 틈이 벌어졌다고 해야 되나? 열리면서 도어 체인 있지.
그게 창고 안에 걸려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게 터덕 걸렸어. 문이 손 넓이 정도로 열렸거든. 폰 후레쉬로 그 깜깜한 창고 문을 비췄는데 사람 눈빛이 반짝하고 빛나는 거야. 그건 고양이의 눈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을 하면서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의 형체가 달빛으로 어스름하게 비쳐서 확실하게 저게 사람이다라고 분간이 가는 거야.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너네 심장이 멎는 기분 알아?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더라. 내가 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적이 처음이었어. 내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인데 기담에서 나오는 엄마 귀신 진짜 딱 200배는 더 무서운 거야. 나중에 알았는데 진짜 지렸더라. 셋 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가만히 서 있었거든.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한겨울처럼 입이 딱딱 부딪히면서 떨리더라고. 순간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내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횡설수설 내가 뭐라고 한 것 같아. 고양이가 고양이가 어디에서 오나? 진짜 가위에서 깨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했어. 말도 더듬더듬, 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뒤에 내 친구도 너무 깜짝 놀랐는지 내 어깨를 진짜 부셔질 듯이 세게 잡고 있더라고. 나도 내 앞에 친구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알고 네? 가까이서 봤는데 입 사이로 잇몸이 다 보이게 찢어지게 웃는 거야. 그러던 순간 갑자기 이 여자 미친 여자다. 이거는 미친 아니면 진짜 귀신이다.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귀신 이야기가 떠올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우두두두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셋 다 냅다 그냥 방으로 뛰어갔어. 서로 막 엉켜가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방까지 막 뛰어 들어와서 문 잠그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몸이 멍이더라고. 안에서 TV 보고 있던 친구 2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그 친구 2명을 그냥 껴안고 엉엉 울었어. 말도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냥 횡설수설하면서 그니까 그 고양이 소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 고양이를 안에 지하 창고에 열었는데 미친 그냥 고양이 소리를 내고 있었어. 아니 그니까 저거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미친년이 내는 소리라고. 그 미친년이 지금 저 밑에 지하실 안에 있는데 그냥 막 무서우니까 횡설수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근데 또 웃긴 건 우리가 방으로 들어오니까 고양이 소리를 안 내는 거야. 나중에 방에서 있던 애들 얘기 들으니까 그때 우리서 셋이 횡설수설 하는데 얼굴이 그냥 백지창처럼 아예 그냥 새하얘져가지고 뻥이라는 생각도 들지 못했대. 시간이 늦었는 줄 알지만 민박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해야겠는 거야.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지하실에서 고양이 소리 내는 여자가 있다. 근데 또 이게 갇혀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문은 안쪽에서 걸려 있었거든. 그래서 신고하기가 진짜 애매하대? 그렇다고 이 늦은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자니 너무 걱정하실 것도 같고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꼼짝없이 우리가 갇혔다 생각하고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 저 미친 여자는 언제든지 그 창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 집 밖을 돌아다니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계속 그 창고 문을 바라봤을 때 마주쳤던 그 두 눈만 생각이 나고 한 30분을 정신 놓고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안정은 되더라. 그리고 차근차근 방에 있던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어. 그 이야기를 듣는 애들은 당연히 놀랐지. 헐 하는 표정으로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민박집 아줌마도 이상한 거야. 우리가 고양이 얘기했을 때 주기적으로 오는 고양이가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고양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말 돌리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어. 그제서야 우리는 민박집 아주머니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거지. 오후 1시에 퇴실인데 해 뜨자마자 아침 8시쯤에 콜택시 불러서 저희 땡땡 민박인데요.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내비에 그런 민박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민박 아주머니가 픽업을 해주신 거니까 민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이유도 없었고 다들 뚜벅이니까 내비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몰랐지. 정식 영업이 되고 있는 민박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섬뜩하더라고. 저기요 사장님, 그 땡땡 계곡 쪽으로 오다가 이쪽에서 꺾으면 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언제 들어가요? 아저씨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셨지만 어쩌겠어. 우리는 그게 동아줄인걸. 제발 와달라고 부탁 사정사정 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콜택시 아저씨가 민박집 문 앞으로 오셨어. 우리는 그 민박집 키를 식탁 위에 놓고 싸둔 짐을 들고 그 여자 뛰쳐나올까봐 문 열자마자 택시로 미친 듯이 뛰었거든? 뒤돌아보면서 지하창고를 쳐다볼 용기도 없더라. 그래서 급하게 짐 다 올리고 기사님 저희 빨리 출발해요 라고 말했는데 짐 5명이잖아. 아유 인원 초과야. 택시 한 대 더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아저씨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한 명당 10,000원씩 더 쳐드릴게요. 제발 아저씨 저희 그냥 빨리 여기서 가게 해주세요. 네? 진짜 사정 하면서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겨우 택시에 낑겨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겨우 출발하고 그 민박집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제서야 안도감이 들더라. 밤새 무서움에 떨었으니까.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말 못했던 게 있는데 실은 나 그 택시로 뛰어갈 때 평상에 새우깡 봉투 껍질이 있는 걸 봤거든. 그 새우깡 말이야. 기억나? 내가 고양이 주겠다고 그 창고 앞에서 흔들었던 거. 그 여자 발견하고 너무 시겁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걸 내팽겨치고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그거 새 거였거든.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택시 아저씨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 누가 나와서 그 새우깡을 까먹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서 눈물까지 차오르더라. 과자 껍질 얘기는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 말하지는 않았어. 나처럼 다들 알고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대체 그 민박집 주인은 뭐고 그 여자는 뭐였는지 궁금한 건 많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한동안은 그 민박집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다가 그게 4년 전 일이거든. 지금은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 만나면 마치 무슨 살인사건 경험한 사람처럼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해. 근데 있잖아. 나는 아직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만 들으면 너무 무서워. 그때 창고 안에 그 여자의 눈이 떠올라서. 여러분, 레전드 괴담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귀신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진짜 겪었다면 온몸으로 느끼는 스릴러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별일 없이 그 무서웠던 순간을 추억할 만큼 괜찮아져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유명 괴담 혹은 추천 괴담, 본인의 사연, 저희 낭낭월드에서는 언제든 제보받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가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사연 신청 주셔도 되고 댓글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낭낭월드 지금 굉장히 소규모 구독자시잖아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 진짜 한 분 한 분 아이디 다 기억이 나고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 애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처음 접하셨던 분들도 저점 매수 타이밍 앞으로도 저와 함께 쭉 가시자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살벌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